네, 안녕하세요. KBS 부산 아침마당 아나운서 차재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은혜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펫팸족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펫팸족이요. 네, 이게 합성어인가? 합성어인데요. 네. 펫과 패밀리의 합성어라고 오. 합니다. 반려동물을 내 어.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을 이르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예. 여러분들은 혹시 반려동물 키우시나요? 저희가 이제 미혼일 때는 16년 정도 말티즈 강아지를 키웠었어요. 와우. 근데 지금 뭐 무지개 다리를 건넜지만 오. 지금 이제 아들 때문에 반려 거북이를 키우고 있는데 거북이. 굉장히 자주 집을 나갑니다. 다 집을 나가? 냉장고 밑에서 자주 발견이 돼요. 등이 많이 까졌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는 말이죠. 항상 저희 마당에 항상 개가 있었어요. 맞아, 항상 있었어요. 항상 누랭이 흰둥이가. 노랭이 그래 집에 갔다 오면 항상 이런 노래 불러줬어요. 뭐라고요? 우리 집 강아지는 복슬강아지 학교 갔다 돌아오면 멍멍멍 꼬리치며 반갑다고 멍멍멍. 요즘 근데 반려견은 좀 달라요. 뭘 어떻게 해요? 우리 집 강아지는 요크셔 테트리어 밖에 갔다 돌아오면 인집사 왔어? 빨리 패드 좀 바꿔주고 간식 좀 갖다 줘. 이렇게 이렇게 바뀌었다니까. 움직여라 움직여. 근데 요즘 정말 주변에 보면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그쵸, 맞아요. 뭐 한국에 1,500만 명 정도가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진짜 하는데 많네요. 그만큼 정말 뭐 일상에 우리 반려동물들이 그렇지. 쉽게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런 그래서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에티켓이 아닐까. 맞습니다. 패티켓이라고 에티켓이 하죠.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드는데 오늘 저희가 그래서 이 원조 개통령을 제가 모셨습니다. 개통령? 예, 반려견 행동 교정 전문가 이웅정 교수님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려동물 행동교정 전문가. 지금은 대학교에서 행동학하고 훈련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많은 반려인 분들의 이한 패티켓, 에티켓 문화 확산시키는 것을 열심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이렇게 우리 이웅용 선생님께서 옷상이신 이유 늘 옷상. 웃고 계시잖아요. 늘 원조 개통령답게 1호라는 수식어가 빠지지 않던데요. 네네. 대한민국 1호 반려견 심리 전문가, 대한민국 최초 반려동물 교육부문 최초. 세계 명인 선정까지 되셨는데 세계 명인. 와, 아니 원조 너무 개통령. 대단하시지만 네. 어깨가 좀 무거우실 것 같아요, 쌤. 어떠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제가 저기 훈련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이 업종에 종사를 하다가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이 반려문화, 훈련 교육 문화에 대한 인식들도 많이 좋아지고 또 제가 대한 명인과 세계 명인으로 또 선정이 됐거든요. 근데 네. 어떻게 보면 반려동물 교육하면서 이거 누군가가 걷지 않는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직함을 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 개인적인 사업보다는 많은 반려인 분들과 그다음에 비반려인과 함께 공존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앞장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아니, 예. 반려견 훈련사 이 기간이 벌써 30년이 훌쩍 넘으셨는데 아니 어떻게 하시다가 이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제 뭐 남자라고 하면은 누구나가 이제 군대를 가고 나면 직업을 선택을 하게 네, 되잖아요. 맞아요. 예, 예. 제가 한 3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반려동물 훈련이나 이런 쪽 계통의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사실 이 계통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불모지였었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강아지 번식장, 뭐 종견장, 뭐 이렇게만 생각을 했다가 제가 이제 군대에서 군견들이 교육하는 모습을 보고 예. 전문 트레이너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 그래도 나도 개를 너무 좋아하니까 야. 기왕이면 이거 전문 직업으로서 내가 배워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이제 군대 제대하면서 바로 이제 훈련소를 찾아가지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전국에 8개 훈련소가 있었어요.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아, 있었군요. 근데 예.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 8개 훈련소가 나와 있는 거는 큰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좀 그렇죠. 생소하죠. 그렇죠. 이 기술 정말 배우면 네. 나중에 정말 좋지 않을까. 아. 그다음에 무엇보다 좋은 것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게 제일 그런 거를 중요하죠. 갖다 보니까. 네. 그게 벌써 30년 전이란 얘기죠. 그렇죠. 헬스는 제가 이제 33년 차입니다. 올해. 와, 아니 그러면은 진짜 군대에서 저총 네. 찾으신 케이스네요. 예. 아, 근데 그러면 지금 또 우리 개통령 하면 강영욱 씨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교수님이 진짜 원조고 그럼 네네. 강영욱은 그 다음 세대인가요? 어떻습니까? 이제 그 강아지 이제 훈련 교육 중에 이제 크게 훈련 쪽 파트에 3사람이 있거든요. 네. 이용종, 강영욱,
이찬종. 아. 이찬종은 친동생이에요. 저희 예. 넷째 동생입니다. 아직도 이제 이찬종 소장하고 저하고 방송 속에서 틀리게 나오다 보니까 아닌 줄 아는데 저 아닌 줄 오늘 이 시간 알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친동생이라는 거, 넷째 동생이라는 거. 형제분이시구나. 그리고 강혁 훈련사는 이제 한참 후배되죠. 한참 후배되고 네. 그래서 1세대, 2세대 이런 걸로 그쵸. 나누면 되네요. 이게 나눠지면서 그다음에 이제 원조는 깨지기 마련인데 근데 원조라는 것은 계속 붙기 때문에 좋긴 하더라고요. 당연히 우리가 또 맛집을 원조는- 찾아가도 원조집을 찾아가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아니, 그리고 소장님 하면은 보호자 교육이 되게 네. 유명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문제 행동을 보이는 강아지를 데리고 갔다가 오히려 보호자가 보호자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사람이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어떻게 하다가 그걸 하시게 되신 건가요? 네. 예전에 제가 이제 훈련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많은 분들이 이제 상담 의뢰를 많이 오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진국에 제가 매년 그 한참 훈련사 생활을 할 때 이제 일본하고 미국 그다음 유럽 국가를 제가 견학들을 많이들 다녔거든요. 네, 네. 근데 거기 갔는데 보니까 많은 전문 훈련사들이 직접 개를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 교육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보호자 교육을 하지? 그 당시 이제 우리 한국에서 생각했을 때는 이게 나만의 기술이기 때문에 남한테 알려주는 문화가 아니었었어요. 나만 가지고 있어야지 나 혼자 먹고 사는데 지장 없지. 왜 남한테 공개를 할까? 이렇게 굉장히 폐쇄적인 시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우리 개는 앉아도 잘하고 엎드려도 잘하고 뭐 다 잘한대요. 근데 한 가지 물어요. 또 앉아도 잘하고 기다려도 잘하고 다 하는데 너무 짖어요. 꼭 한두 가지씩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제가 직접 교육을 시켰어요. 예. 말 잘 듣죠. 그쵸, 그쵸. 근데 니들줄 딱 넘겨놓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되돌아오면 선생님 말 안 들어요. 다시. 예, 다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무엇이 문제일까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은 보호자가 그 교육을 하지 못하고 컨트롤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못하더라고요. 예, 제가 그래서 깨우쳤던 것이 그거예요. 훈련 교육을 시키는 것이 누가 함께 살 것인가. 훈련사인 내가 함께 그 보호자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기 그쵸.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보호자 교육이 이래서 중요하구나. 그래서 선진국에서 보호자를 왜 가르쳤는지에 대한 네. 것을 이해를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모든 기술을 공개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해버린 거죠. 그렇군요. 아 근데 그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 뭐 실전도 해 오시고 공부도 하고 계신데 지금 이 반려견 문화, 반려 문화가 좀 많이 바뀌고 그에 따라서 교육도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가장 먼저 이제 훈련사나 전문가들 또 학생들 가르칠 때 예. 제가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이 이제 문화를 이야기하고 시대적 흐름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우리 강아지의 시대적 흐름 아까 처음 노래했잖아요. 우리 집 강아지는 복술 강아지, 뭐 누렁이, 뭐 흰둥이, 흰둥이 뭐. 이런 아이들이 있었을 때는 우리 그 당시만 하더라도 개를 자유스럽게 끌어놓고 기르던 문화, 맞아요. 주거 형태가 벌써 예전에는 그렇죠. 단독 주택에서 지금 맞아요. 현대는 다세대 주택, 그다음 도심 속의 주택이다 보니까 예. 사람도 살기 어렵고 개도 산책하기도 어렵고 이런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바뀌어지더라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30여 년 전에 저희 유행하던 개들은 경비견, 호신견, 집 지키는 아이들이 주 훈련이었다면 요즘은 가정견이잖아요. 맞아요. 함께하는 동반견으로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훈련 기술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지게 그렇겠네요. 되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흐름에 따라서 그 지역 환경에 따른 교육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네요. 네. 세상이 바뀌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처럼 문화가 중요해졌다. 이 그럼. 말씀이신 것 와. 같아요. 네, 이번 강의 정말 우리 현대 사회에 정말 꼭 필요한 강의일 것 같은데요. 이훈종 소장님의 바른 산책, 행복한 반려생활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 강연은 이제 바른 산책입니다. 바른 산책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바른 산책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어떤 산책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과연 바른 산책이 무엇이기 때문에 왜 바른 산책을 강조를 할까?
그렇죠. 보통 우리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산책이라는 것은 그저 반려견과 함께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면 산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들 많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어떻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산책을 하면 가장 행복한 산책이 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자, 책임감 있는 보호자가 매너 있는 시민견을 만듭니다. 자, 책임감 있는 보호자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반려 문화가 성숙해진 반려 문화를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보호자가 먼저 올바르게 개를 반려동물을 케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야지만 많은 분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고 우리 아름답게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맞습니다.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자, 한번 볼게요. 자, 반려견 교육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들 이제 과연 반려견 교육이 준비되어 있나요? 교육시킬 준비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언제나 반려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들 많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모르시죠? 네. 자, 간단하게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산책 나갔을 때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보호자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 교육의 가장 큰 의미는 강아지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가 먼저 알고 배우고 난 다음에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을 시켜주는 것이 가장 맞습니다. 훈련 교육의 기초라는 거. 네, 네. 자, 행동 변화의 시작. 리더십이거든요. 리더십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사람도 교육할 때 리더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예. 지금 올바르된 리더가 아닌 어떠한 리더? 즉 우리 반려견들이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는 리더가 됐거든요. 지금까지는. 네, 올바르게 반려견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보호자가 원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정확하게 명령을 내려주고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거. 이것이 리더십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반려견과 함께 이동했을 때 과연 행복한 산책이 될 수 있는가?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혹시 반려견 기르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정은혜 아나운서 반려견 키우고 기르시죠? 있죠. 네. 자, 우리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기가 정말 행복하신가요? 행복할 때도 있고 음. 너무 몸이 지치고 힘들 때는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많은 분들이 반려견과 함께 산책했을 때 남 눈치 보는 산책, 마지못해 나가는 산책,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산책, 방송 속에서 산책을 나가야지만 개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라고 많은 프로그램에서 소개가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는 산책들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보호자님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산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선생님, 현실이거든요. 반려견은 무조건 산책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네, 반려견은 산책할 수 있으면 산책을 해주는 것이 좋지만 네, 네. 우리 반려견들에게도 행동 성향이라는 것이 있어요. 밖에 나갔을 때 두려워하거나 그렇죠. 예. 걷기 싫어하거나 맞아요. 나갔을 때 어쩔 줄 몰라 하거나 예민한 행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반려견을 위해서라도 산책 나가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강아지 성격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주인은 막 밖에 나가는 거 좋아하는데 네네. 걔가 좀 집에 있는 거 좋아하고 하면 좀 궁합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럴 때에도 이제 교육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좋은 기억, 좋은 습관, 좋은 행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역시 보호자의 역할이거든요. 네. 무조건적 나가는 것을 싫어하게 되면 왜 나가는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좋은 기억을 심어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로 하고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로 하거든요. 그렇군요. 나는 나가야 돼. 그러니까 너도 같이 함께 나가자 해서 나가기 싫은 거를 무조건 끌고 데리고 나가면 그것도 안 좋죠. 우리 안 반려견들에게는 좋죠.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반려견이 스트레스 받으면 결국은 보호자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호자가 모르면 반려견도 따라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보호자가 알아야 되는 거. 결국은 왜 산책을 시켜야 될까? 그럼 왜 산책을 시키지 말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보호자님께서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반려견하고 일반적으로 소통하고 명령을 내려줄 때 어떤 언어를 많이 쓰시죠? 뭐 명령어. 앉아, 기다려. 명령어. 그렇죠. 기다려. 말로써 하는 명령. 예. 말로써 하는 명령어. 두 번째는 행동으로 움직여지는 거. 몸짓이죠. 그렇죠. 예. 몸짓에 의한
언어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몸짓 언어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리드줄. 목줄과 리드줄. 네. 그렇죠. 산책하기 위해서 줄이 필요하죠. 네. 근데 왜 언어가 왜 중요할까? 반려견은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알아듣는 것이 아니죠. 일정한 동작과 육성을 통해서 걔가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길들여주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보호자 역할이고요. 산책 나갔을 때 오늘 많은 반려인분들의 행동 관찰을 해보시는 거예요. 말, 앉아, 엎드려, 기다려 모든 것을 다 하죠. 옳지, 좋아, 잘했어, 예쁘다, 아 예뻐 이런 다양한 명령어를 내려주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올바르게 개를 케어하기 위해서는 몸의 동작이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사람의 동작 역할이라는 것은 보통 산책했을 때 많은 보호자님들이 어떻게 걸어가고 있느냐. 그렇죠. 리드줄을 길게 하고 우리 아이들이 뛰면 같이 뛰고 한 바퀴 돌면 빙글빙글 같이 옆으로 돌아주고 그렇다 보면 몸의 동작의 표현에 따라서 걔 행동은 달라지게 돼 있거든요. 즉 올바른 교육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몸의 동작을 정확하게 그다음에 이것도 중요하군요. 의사 표현을 정확한 리드를 해주는 거 이런 동작이 필요로 하고요. 네. 자, 세 번째 동작에서는 리드줄 컨트롤이거든요. 리드줄에 대한 언어를 우리 반려견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다 보니 결국은 우리 반려견들이 행동하는 것을 다 따라다니며 들을 수밖에 없죠. 네. 자, 어떻게 보면 교육의 핵심이라는 건 정확함, 언어, 그다음에 몸의 동작은 자신감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리드줄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이 세 가지가 산책 교육할 때 가장 필요한 동작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자, 지금부터 한번 가볼게요. 네. 자, 옳지. 따라서 해볼게요. 옳지. 옳지. 안 돼. 안 돼. 자, 매너를 지키는 예절 교육은 칭찬과 야단을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주는 거거든요. 예절 교육의 핵심 포인트는 두 단어입니다. 칭찬과 야단을 정확하게 구분을 시켜주는 거.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앉아, 엎드려, 기다려, 이리 와, 옆에 하우스. 이것은 동작을 가르쳐주는 거. 이것은 복종교육이라고 하거든요. 네. 동작을 가르쳐주는 것은 다양한 행동을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지만 예절 교육을 시키는 것은 칭찬과 야단에 대한 것 두 가지만 정확한 원칙을 지켜주는 거. 이해가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단어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단어를 어떻게 활용할까.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반려동물을 기르시는 분들한테 물어봐요. 강아지랑 정말 행복한 단어를 많이 쓰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나는 우리 애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이뻐하는데 그쵸. 얘 없으면 미쳐요 막 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근데 단어법은 어떻게 구사하시죠? 물어보면 글쎄요? 그랬더니 아침부터 야! 하지마! 안 돼! 그죠. 부정의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시죠. 이 부정적 단어가 우리 반려견들에게 항상 늘상 생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그렇지만 실질적인 전문가의 단어법은 옳지, 잘했어, 예쁘다. 보상을 많이 해주고 정말 잘못했을 때 안 돼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만들어 주시면 그다음부터 안 돼에 대한 기억에 대한 인지 능력은 굉장히 뛰어나게 발달하거든요. 근데 안 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시 안 돼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 그렇죠? 이해가셨죠? 그러네요.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 보상을 많이 해주라는 거. 그러니까 반려견 입장에서도 잔소리로 느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너무 안 되만 많이 네네. 하면. 우리 때는 저 얘기 안 하고 다 이 행동을 했거든요. 어떻게요? 이렇게 맞아, 요거랑 요거 이놈의 새끼 이러면 이제 저 이렇게 하고 두 가지만 했었는데. 시대가 변했으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말에 대한 명령어를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 몸짓 언어의 동작이라 했어요.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리드줄 정확하게 메고 잡고. 어깨 쭉 펴고 내가 편안하게 걷는 연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걷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우리 반려견들 뛰면 같이 뛰고 끌려가죠. 왼쪽으로 뛰면 왼쪽으로 가고 자기 맘대로 할 수밖에 그렇군요. 없다라는 거. 그래서 몸의 동작이 여기서 중요한 거고요. 세 번째는 리드줄이거든요. 줄. 자, 여러분들 다 배워볼게요. 왼손 리드줄, 네. 왼손, 예. 양손 리드줄, 양손. 양손. 오른손 리드줄, 오른손. 우리 아이들이 달리니까 어깨에다가 줄을 메고서 딸려가는 거. 네. 농줄을 칭칭 감고서 왔다 갔다 움직여지는 거. 이런 행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습관을 산책에서부터 길들여지고 있다라는 거. 이해 가셨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말, 몸짓,
리드줄에 대한 것을 정리를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요하네요. 자, 바른 산책. 바른 산책은 수시로 변하는 환경에서 보호자와 반려견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것이 올바른 산책이거든요. 네. 자, 사람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게요. 우리 사람도 산책을 할 때 과연 내가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산책이 무엇일까를 지금부터 생각해 보실게요. 자, 밖에 산책을 나갑니다. 조금만 걸어갔더니 운동하는 사람이 와요. 네. 조금 갔더니 유모차를 끌고 오시는 분 있고, 조금 갔더니 아이들과 살 때 막 뛰어다니고, 또 시장통에 가다 보니까 골라 뭐 다양한 소리가 들리고 정말 편안한 산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스트레스 받죠. 복잡한 산책이 되는 거죠. 신경 쓸 게 많죠. 그렇죠. 예. 그럼 사람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산책은 결국 무엇이다? 한적하고 조용하고 그렇죠.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생각하면서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는 산책. 그렇죠. 이런 산책을 굉장히 강조하지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생활 속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바람직한 산책이 되지 않다라는 거. 네. 그렇다 보니까 반려견도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엄청 스트레스가 되고. 반려견도 굉장히 복잡한 환경 속에서 산책하기는 결국 쉽지만은 않아요. 네. 그래서 보호자가 어떤 산책을 해주냐? 보호자를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산책을 만들어주는 것이 여기서 필요로 하다. 자, 보호자와 산책이라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는데 결국은 행복한 시간보다는 불행한 산책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하는 시간을 드릴게요. 요즘 반려견들을 기르시는 분들이 고민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고민을 가장 많이 합니다. 선생님, 일주일에 몇 번 산책에 나가야지 좋죠? 아, 하루에 몇 시간 산책하면 되죠? 그렇지. 몇 킬로 갔다 오면 되죠? 와,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루에 일주일에 몇 번씩 가죠? 그럼 많은 반려인분들에게 먼저 이렇게 제가 물어봐요. 자, 일주일에 산책 몇 번 하세요? 매일매일. 매일 아, 하죠? 매일매일 해준다. 그럼 일주일에 하루에 한 번 하세요? 두 번 하세요? 원할 때마다 강아지가 요구를 하거든요. 산책을 나가고 싶다고? 싶으면 그걸 그렇죠. 표현을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요구를 해요? 그러면 그 문을 긁거나 아니면은 엉 짖거나 목줄을 가지고 오거나 그렇게 합니다. 아. 네. 요즘은 하루에 두 번 가요? 세 번 가요?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군요. 그다음에 일주일 내내 하루에 한 번씩 안 갔다 오면 안 돼요. 근데 어떤 분에게 또 물어봐요. 몇 번 가세요? 저 일주일에 세 번 가요. 또 몇 번 가세요? 일주일에 시간 날 때 한두 번 갈까 말까 다 물어봐요. 그러면 다시 물어봅니다. 하루에 맨날 가다가 우리 아이와 내가 시간이 바빠도 못 갔어. 무슨 생각 들죠? 미안하죠? 그렇죠. 미안해요. 일주일 내내 가시는 분 보고 하루에 시간이 바빠 못 가서 무슨 생각 들어요? 또 미안해요. 일주일에 세 번 가시는 분 보고 저분은 일주일 내내 가는데 일주일에 세 번 가니까 우리 반려견에게 무슨 생각 들죠? 미안하죠. 미안해요. 근데 언제부터인지 산책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서 산책을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산책의 가장 기본은 스트레스 받는 산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주인한테 그렇죠. 산책이라는 것은 우리 보호자님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몇 번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네. 내가 가장 행복한 시간에 충분하게 우리 아이와 잠깐 5분, 10분이라도 같이 놀아주는 산책이 가장 행복한 산책이 될 수가 있는데 눈치 보는 산책, 남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는 산책이 되다 보니까 결국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산책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선생님 이렇게 그 개가 요구할 때마다 나가주는 산책도 괜찮은 겁니까? 사실 우리 반려견이 요구할 때마다 나가는 것은 과잉 보호에 들어가거든요. 과잉 뭐. 너무 잘해줬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일상 생활 속에서 많은 보호자님들한테 물어봐요. 반려견 사랑하세요? 내가 얼마나 사랑한대요? 먹을 거, 간식, 남들 안 해준 거 옷도 사주고 미용도 해주고 그쵸? 늘 있을 때마다 내가 얼마나 사랑스럽게 이뻐해 주는데요. 이것은 과잉보호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올바른 교육을 통해서 보호자와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는 우리 반려견도 규칙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규칙을 정확하게 만들어줘야지만 우리 아이들도 그 일상생활 속에서 편안하게 같이 공존할 수가 있죠. 자, 바른 산책과
바른 산책의 문제점, 그다음에 걸어갔을 때 어떻게 걸어가면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이거 하기 전에 제가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보통 저희는 이제 교육하기 이전에 보호자님 설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교육법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실질적인 반려견 교육을 할 때는 15분 전후에서 교육은 끝나요. 그렇게 빨리요? 네, 15분 전후에서 교육이 끝나는데 이 교육 하나 하기 위해서 약 1시간을 제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해가셨죠? 예. 보호자가 설득하느냐, 설득하지 못하느냐 이게 여기에 중요하구나. 따라서 훈련 효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보호자가 알고서 교육을 진행했을 때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제가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먼저 실습을 하고 난 다음에 네, 다시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우리 아나운서님. 네, 정은혜 아나운서가 한번. 네. 네. 과잉 보호를 하고 있는 정은 아나운서. 아이고. 마이크 없어도 돼. 옆에 쓰시고요. 네. 자, 지금 제 옆에 우리 아나운서님이 나오셨었거든요. 정은 아나운서님이 나오셨는데 산책했을 때 어떤 산책이 가장 행복한지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시는 거예요. 네. 자, 가장 이상적인 산책. 우리 지금은 우리 반려견과의 산책이 아니에요. 연인의 산책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우리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저의 연인이 됐습니다. 자, 저하고 한번 걸어가 볼게요. 저하고 한번 걸어갈게요. 자, 네. 걸어가는데 얼굴들 보고 이 대화도 하고 또 어떡하나 손도 좋다야. 잡아주고 팔짱도 끼고 네. 그다음에 오손도손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네. 자, 이게 첫 번째 산책이에요. 두 번째 산책으로 갈게요. 자, 두 번째 산책은 이런 산책이에요. 제가 산책을 갔다 보면 연인인데 저기 아시는 분이 딱 나타났네. 동네 길을 걷다 보니까 아시는 분이 딱 나타났어요. 창피하니까 너 먼저 가. 먼저 가. 나 뒤에 따라갈게. 아닌 척. 아닌 척하고 같이 안 온 척. 내 여자친구 아닌 척하고 딴짓하면서 걸어요. 아. 자, 이게 두 번째.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볼게요. 세 번째에도 걸어가는데 네. 아시는 분이 싹 오니까 창피하니까 너 뒤에 와. 나 먼저 갈게. 먼저 딱 따라가. 자, 아닌 척. 이미 다 티는 나는데. 그쵸. 네. 자, 혹시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아셨나요? 네. 은혜 씨 알겠어요? 뭐예요? 저는 알 것 같습니다. 네. 저 방금 같이 걸어보니까 네. 나란히 걸을 때는 함께 걷는다는 느낌도 들고 감정도 교류를 한다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예. 근데 제가 먼저 걸었을 때나 교수님이 먼저 걸었을 때는 따로 걷는다는 느낌? 약간 외롭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약간 무시당하는 네. 느낌이 있잖아. 아, 그러니까 산책이 아니라 소외받는 느낌. 맞습니다. 그쵸. 이런 게 네. 느껴질 수 있다. 네, 연인과의 산책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같이 걸었을 때 가장 행복한 산책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예. 먼저 가거나 뒤에 따라가게 되면은 기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네. 이해 가셨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앉아 보시고요. 자, 반려견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반려견을. 네. 반려견도 어떻게 여러분들과 함께 걷죠? 우리 아이들이 먼저 나갑니다. 그렇죠. 항상 앞에 있다. 먼저 가죠. 먼저 간단 말이죠. 또 어떤 유형이 있죠? 뒤에 따라오죠. 맞아요. 뒤에 네. 따라오죠. 뒤에 또 가는 어떤 경우도 유형이 있어요? 있죠? 네, 보다 보면 옆에 있어요. 같이 따라다니죠. 네, 주인 발 맞춰서 가는 그쵸.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거거든요. 자, 보호자보다 앞서는 것은 우리 반려견 리더가 됩니다. 그렇죠. 아. 네, 리더가 된다는 것은 보호자는 뭐다? 우리 반려견이 행동해 주는 거 옆에서 다 들어주는 거. 대수변 보면 대수변 치워주고 집사다. 뛰고 싶으면 뛰게 만들어주고. 나름 지가 더 서열이 그쵸. 높다. 네, 서열의 우월상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군요. 자, 뒤에 따라오는 반려견. 뒤에 따라오는 반려견들의 성향은 소심한 게, 예민한 게, 게으른 게. 이런 아이들이 뒤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움직이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하죠? 안고 가야 되겠죠.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쵸. 그렇죠. 안고 가야 되죠. 네. 자, 여기서 핵심이 있어요. 짖는 아이들이 위치가 어디 있을까? 앞에
그렇죠. 네. 맞아. 짖는 아이들이 앞에 있어. 아. 자기중심적이죠. 대소변 어디다 보죠? 왔다 갔다 하면 자기가 보고 싶은 데 보죠. 네. 네. 그렇죠. 뒤에 있는 아이들은 안 움직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보호자님이 안고 다닙니다. 안고다니군요. 네, 옆에 있는 아이들을 한번 볼게요. 예. 옆에 따라다니는 아이들은 짖는 아이들 있는가요? 짖는 아이들. 거의 그러고 별로 보니까 없었던 것 없어요. 같아요. 그쵸. 네. 사람 보고 다른 동물 보고 짖는 물거나 공격성 있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 신기하다. 보호자 말을 굉장히 잘 듣죠. 근데 많은 반려인분들의 산책은 어떻다? 개가 달려나가는 산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 여기서 한번 다시 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 아이들이 먼저 달려나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아이들은 보호자님이 통제 능력은 떨어지는 떨어지겠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을 교육시킬 때 올바르게 교육을 시켜주면 네. 같이 소통하는 산책을 만들어주면 어떠한 누군가가 오더라도 다른 반려동물이 오더라도 네. 다른 기타 동물을 보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예민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네. 거. 그래서 보호자 중심적 위치에 따라서 개들의 행동 심리는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 그래서 교육을 시킬 때 가장 이상적인 산책을 만들어주는 것은 함께 옆에. 걸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와. 산책을 해줘라. 네. 자, 바르지 않은 산책을 한번 볼까요? 산책 중 어디든지 마킹을 한다. 어허. 그쵸? 그런 강아지들이 있어요. 네, 많은 반려인분들이 생각하실 때 산책 왜 나가세요? 이야기를 하면 운동시켜주기 위해서, 대소변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밖에서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쵸. 네. 그다음에 그래요? 왜? 실내에서는 아예 대소변을 예전에는 못 다 그 가리는. 밖에서 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밖에만 나가야 해서 어쩔 수 없이 매일 나가시는 분들도 있긴 시원시원한 하더라고요. 친구네요, 그런 친구. 네, 그쵸. 밖에 나가서 이제 대소변을 보러 나가는 사람, 냄새를 맡아서 스트레스를 풀어줘야 된다는 사람 굉장히들 많습니다. 산책 네. 나갈 때 왜 산책 나가시느냐 산책시키는 이유. 물어보시면 네. 대소변.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을 때 대단한 아파트 단지, 맞아요. 공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같이 이용하는 공간 안에서 우리 반려견을 데리고 나가서 기둥에 마킹을 하고 잔디밭에 마킹을 하고 벤치에 마킹을 하고 이런 모습을 만들어줬을 때 과연 좋아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아, 없죠. 그렇죠. 우리 반려견은 저희가 바른 산책을 강조하는 것은 습관적 행동이거든요. 우리 반려견을 산책 나갔을 때 정해진 공간에서 대소변 보면 정해진 곳에서 네. 대소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대소변을 보지 않고 동네 한 바퀴 돌아오게 교육을 시켜주면 대소변 보지 않고 정확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이 교육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산책 예절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네. 자, 이렇게 설득해 드릴게요. 아, 나는 반려견을 굉장히 사랑해. 지나가는 반려견들이 우리 대문 앞에다가 다 대소변 보고 가. 아우. 기분 좋죠? 안 좋은가요? 어떠실 것 같아요, 선배님? 화가 많이 날 것 같은데요, 형님? 저는 사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시기 전에 그냥 의뢰 이제 강아지들이 마킹한다는 게 그 소변 본다는 거죠. 네. 걔가 오줌 싸는 게 마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뭐 본능적으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 통제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렇죠. 근데 저도 처음 알았어요. 네. 자, 대소변과 마킹 예를 들어서 마킹 행동의 가장 의사 표현의 기본적인 것은 뭐냐? 영역 표시거든요. 맞아요. 네. 자, 아파트 단지 내가 사는 집 안이 우리 집이죠. 나가는 순간 우리 집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아닌데 왜 남의 집에다 마킹을 하죠? 아,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원래는 간단합니다. 물론 우리 반려견들이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죠. 반려동물이니까 당연히 대소변 보고 짖고 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죠. 그게 반려견이죠. 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짖고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을 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에티켓 지키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행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다음에 에티켓이죠. 도심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관리를 해준다고 하면 네. 많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소통하는 그렇죠. 문화를 네. 만들어주는 맞습니다.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맞아요. 자, 도시명 산책에서 복잡하다고 했어요. 유모차가 오고 자전거가 오고 차량 오토바이 뭐 통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예. 통제하기도 굉장히 복잡한 환경 속에서 차분하게 내가 걸으면 걷고 멈춰서면 멈춰서고 뛰면 뛰고 이것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산책하는 행복감은 이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진다. 아, 그럴 것 같아요. 네. 자, 아까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산책, 밖으로만 나가면 산책이 될까? 이런 스트레스들을 많이들 받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어떤 스트레스? 몇 시간 나가느냐, 몇 킬로 가느냐, 예. 얼마나 해줘야 하루에 되나? 몇 번 시켜주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리를 하자면 보호자님이 가장 행복한 시간에 내가 나가서 같이 놀아주는 거, 나가고 같이 싶을 때. 올바르게 걷는 거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산책이 될 수 네. 있다. 무조건 우리 반려견을 위해서 반려견은 습관적 행동에서 1km 가면 다음에 2km 가야 돼요. 2km 가면 3km 가야 돼요. 아, 그래요? 한도 끝이 끝도 없네. 없이 늘어납니다. 만족이 없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1km 갔다, 100m 갔다, 30m 갔다 이것을 보호자에게 맞출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면 이거에 따른 스트레스는 줄어든다라는 거. 아, 신기하네. 자, 산책 나가네요. 왜 묻냐고 물어보면 스트레스 해소. 그렇죠. 해소변. 스트레스 해소 어떻게 시켜줘요? 뛰어다녀야 되죠. 그렇죠. 네. 어. 냄새 많이 냄새 맡아야죠. 맡아요. 이렇게 알고 계세요. 조금 이따 제가 문제 내드릴 거거든요. 자, 두 번째 볼게요. 대소변 보기. 대소변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공간, 공원에서는 어떠한 곳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마킹하거나 대소변 보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해진 공간, 정해진 곳에서 대소변 그러니까요.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주면 그곳에서만 보는 것이 습관화가 돼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거 생수병 물을 들고 가서 물을 뿌려서 배설물 치워주고 이런 패티켓. 맞아요, 그다음에 맞아요. 그게 중요한데, 남들이 지나갈 때 짖지 않게끔. 맞아요. 그다음에 복잡 환경에 갔을 때는 니드줄 짧게 해서 네. 방해가 되지 않게 걸어가게끔 만들어주는 거.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소장님. 네. 그다음에 의무적으로 나가는 산책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산책 나갔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나는 매일 산책 나가는데 친구 만나서 너는 왜 산책 안 시켜줘?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는 안 안 됩니다. 되죠.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허락한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나와 똑같은 잣대 기준점을 잡고서 만들어 주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정해준 그 시간만큼 자기가 충분하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존중해 줄 필요가 네. 있다. 네. 그다음에 산책 나갈 때 즐거운 시간을 위해서 나갑니다. 합니다. 자, 볼게요. 그럼 지금부터 모습을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산책 훈련할 때, 산책 나갔을 때, 자, 첫 번째 그림 보이시죠? 큰 반려견을 여자분이 데리고 나가. 끌려가네요. 만약에 끌려가죠. 끌려가는데요? 이때 네. 줄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 큰일 나죠. 다른 사람 물 수도 있잖아요. 사고가 나죠. 예. 굉장히 불안하죠. 네. 자, 여기에 제가 앞에서 이렇게 서 있을게요. 내가 반려견을 데리고 서 있을게. 그럼 벌써 무슨 생각이 들까요? 공포와 응. 위협, 두려움. 제가 나한테 달려들지 않을까? 뭐 그쵸. 이런 거. 맞아요. 예. 네. 자, 똑같은 그림이지만 지금 이 아래 보시면 어때요? 여러 마리 개가 보호자와 나란히 옆에. 걷죠. 네. 줄 서서 가네요. 그렇죠.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강아지와 제가 이렇게 같이 서 있어. 이 모습을 보면 심리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좀 좀 안정감이 안정적이 들어요. 있어요. 네. 그렇죠. 즉 아무리 소형견이든 대형견이든 보호자와 나란히 걷는 모습을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느껴지는 심리적 안정감은 굉장히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거. 자, 그럼 좌측으로 가볼까요? 네. 눈을 바라보고 앞을 볼까요? 우리 아이가 먼저 가고 이런 그림을 그려줬을 때 어떠한 그림이 더 행복할까요? 위에가 더 위에 행복해 그림이- 그렇죠. 보여요. 위의 그림이 굉장히 네. 행복하죠. 네. 그래서 산책 교육을 시킬 때 이런 그림을 그려줘라. 자, 지금부터 문제를 냅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스트레스에서 냄새 많이 맡기, 그 마킹하기가 있어요.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맞춰보는데요. 다음 행동 중 반려견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풀린다를 한번 가지고서 설명드릴게요. 예. 자, 산책 도중 여기저기 냄새를 맡으면서 다니면 여러분들 산책 나갈 때 강아지 냄새를 많이 맡아주라고 얘기하죠. 네. 그럼 스트레스가 받는다. 2번 풀린다. 1번 스트레스가 쌓인다. 손 들어요. 스트레스 받는다. 자, 2번 스트레스가 풀어진다. 풀린다. 저도 풀릴 것 풀린다. 같은데. 풀어진다가 많죠. 자, 정답은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예.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사실 많아요. 자, 냄새 맡으러 나가는 거 아니야? 아니, 그리고 강아지는 원래 후각이 사람보다 훨씬 발달돼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쵸. 얼마나 스트레스 맡으면 받겠어요. 즐거운 거 아닐까? 네. 그래요? 자, 정보 산책 나가면서 과부- 기둥마다 마킹한 곳 가서 확인해야 되고 그래, 무엇이 피곤해. 있는지
또 다른 반려견이 왔을 때 암컷인지 수컷인지 다 확인해야 되고 또 이상 행동하는 사람한테는 다 경계를 해야 되고 즉 냄새를 맡고 확인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그래요? 없어요. 즉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과도 똑같습니다. 자, 볼게요. 우리 강아지는 처음 이야기했듯이 후각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네. 그렇죠. 걸어가는 순간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정보는 이미 걸어가는 순간 뭐라서 한다? 수집을 합니다. 인지를 하네요. 이미 다 인지를 합니다. 일일이 반려견이 가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네요. 없죠. 그래서 확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호자와 함께 걸어가는 보호자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냄새를 맡는다는 것은 다른 개가 그곳에 마킹한 곳에 가서 찾게 되면 내 영역 안에 누군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긴장감은 커질 수밖에 없죠. 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 산책 도중에 다른 개의 배설물을 보고 가서 냄새를 맡고 확인을 해요. 또 밖에 산책하다 보면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쥐나 또 다른 동물 죽었다고 가정해보죠. 네. 사체. 부패한 것이 떨어져 있어. 네. 그럼 강아지가 가서 냄새를 맡아. 냄새를 맡으면 기분 좋은가요? 안 좋죠. 그렇죠. 균도 묻을 그러니까 보호자님 것 뭐라 그래요? 가서 막 야단치죠. 네. 가지 마. 안 돼. 그렇죠. 네. 왜 야단치죠? 언제는 냄새 맡으라 그러고. 그렇죠. 왜 야단치죠? 들어온 거 지지라고. 묻을까 봐. 그렇죠. 네. 근데 위생상 안 굳이 좋으니까.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없게끔 교육을 시켜주는 거. 그냥 나란히 걷게만 그렇죠. 하면 그게 걸어가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보호자가 옆에 붙었을 때 냄새를 맡는 것보다는 보호자와 함께 같이 갔을 때 어떻다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 중요하네요. 이거. 그쵸. 숨만 쉬어도 충분하다. 네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만 알더라도 굉장히 산책할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그러네요. 있다. 네. 자, 다른 반려견이 산책 도중 다른 반려견이나 사람 보고 짖는다. 짖는 아이들이 많죠. 자, 스트레스가 풀어질까요? 쌓일까요? 이것도 쌓일 것 같아요. 쌓인다. 그렇죠. 네. 짖는다라는 것은 쌓이는 거거든요. 짖는다라는 것은 관섭하는 거거든요. 그게 밖에 나갔을 때 개들이 신나게 짖고 뭐하고 하면 보호자님도 알거든요. 보호자도 아는데 짖어도 통제를 못해요. 가장 이상적인 통제는 자리를 회피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짖으니까 데리고 딴 데로 가고 이른 새벽 한밤중 남들이 없는 시간 골라서 산책을 하려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어. 네. 그렇죠. 오히려 짖는다라는 것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더 복잡한 환경 속에서 보호자가 보호자 리더 역할을 정확하게 해주면 짖지 않게끔 만들어졌을 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자, 산책 도중 반려견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간다. 많죠. 그러면 스트레스가 받을까요? 풀어질까요? 이거는 좀 풀리지 않을 것 풀리지 같은데요. 않을까요? 네. 사람도 네. 가고 싶은데 네, 가야 기분 좋아지지 않나요? 그렇죠. 이것도 역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어? 무엇인가 확인하러 가는 거지 아. 자율적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 경계하는 거군요. 예를 들어서 산책이라는 의미와 반려견 놀이터에서 좀 놀아주는 놀이와 개념은 확연하게 다르다라는 거. 네. 산책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 가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 가고 개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은 보호자가 보호자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올바르게 통제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걸어갈 수 있게끔 그렇군요. 만들어주는 거. 이것이 산책 도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네. 산책이 주는 의미는 이전과 지금 현재는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배울 수가 그럼 저 교수님, 제가 저희도 어릴 때는 제가 진짜 어릴 때는 개를 풀어놓고 개가 이제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맞아. 네, 초들 다 때가 돌아다니죠. 되면 밥 먹으러 들어오거든요. 맞아. 문 네. 열어놓으면 그냥 맞아, 오잖아요. 맞아요. 자기 자리로. 그러면 여기서 제가 문제, 제가 교수님. 그때의 강아지가 행복해. 산책하는 그게 행복할까요? 아, 그럼 지금 주인과 가는 강아지가 지금 옆에 딱 같이 나란히 걷는 강아지가 그 통제되는 둘이를 비교했을 강아지. 때는 통제되는 강아지와 어떻습니까? 좀 자유로운 네. 누가 더 행복할까요? 행복한 거는 오히려 네. 처음 예전 풀어놓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 길렀던 어. 우리 아이들은 풀어서 개를 길렀죠. 어. 그때 굉장히 자연스러웠죠. 본능. 네. 그게 물림 사고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때는 것들이 거의 모지무지 그렇게 많았죠, 물어가지고. 많이 발생되지 않았던 시대. 오히려. 지금 현재는 문화가 굉장히 바뀌어졌고 반려 문화가 바뀌어졌고 도심 우리 주거 형태 환경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환경 속에서 니드줄이 끌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그건 되죠? 있을 수 엄청난 사고가 불행이네. 날 수 예.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그렇죠. 니도질이 풀려지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유기견으로 불행해진다. 될 수가 있고 그렇죠. 또 맞아. 나가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사람을 물 수도 있고 네, 네. 결국은 안전한 산책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네. 해드릴게요. 네. 우리 반려견들이 왜 산책을 나가면 좋아하는 이유, 왜 좋아할까요? 주인과 함께하기 때문에. 네, 보호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그렇죠. 있어서. 보호자와 함께 하기 때문에 산책을 좋아하는 거지 혼자 나가서 돌아다니는 것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다. 즉 보호자와 함께 하기 때문에 행복하기 때문에 보호자와 함께 나란히 걷고 소통하는 산책 문화를 만들어주면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행복한 행복하겠네요. 그러네요. 공존의 문화를 만들 수가 있다. 자, 바른 산책은 반려견과 보호자가 안전하고 네. 타인에 대한 배려이다. 와. 안전하게 걷게끔 만들어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지켜줘야 되는 것은 많은 반려인분들이 이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그저 밖에 나갔다 오면 산책이라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복잡한 환경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바른 산책 문화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비반려인이지만 네. 오늘 이 강의를 들으니까 한 마리 키워서 교육을 한번 잘 시켜볼까? 새롭게. 라는 근거 없는 용기가 생기기도 하는데. 차집사로 한번 가시려고? 아니요, 어떻게 오늘 강의 어떻게 들으시죠? 정하나는 근데, 특히나 예. 또 많이 와닿았을 것 같아요. 저는 알고 있던 정보도 있었고 새로 얻은 정보도 있었는데요.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난 이후에 이 산책의 중요성을 더 크게 알았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나가고 싶을 때 그 보호자가 행복할 때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 느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강아지와 어떤 갈등 관계가 좀 있겠네요, 당분간은. 그냥 근데- 목줄 가지고 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나가자고 하면은 네. 나중에 나가자 이러면서 나중에 나가자. 아 근데 네. 이제 이 패트캣이라는 네. 게 좀 반려견과 반려인만 좋은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이걸 잘 지켜주면 재환 씨가 말한 것처럼 비반려인들에게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꼭 네. 알아야 되는 지식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선생님. 맞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올바른 산책이 주는 의미라는 거 이것과도 똑같습니다. 예. 보호자하고 나란히 걷게 되면 여러분들이 제일 고민하는 첫 번째 지점이 사라지거든요. 뭐 짖는 거예요? 지점이 사라지고 또 옆에 걷게 되면 공격성이 사라집니다. 너무 중요하네요. 예.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세 번째거든요. 통제불능이죠. 옆에 붙는 것들이 잘 되면 예절 교육이 굉장히 잘 되거든요. 예절 교육이 잘 되면 실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거, 이웃 간의 갈등 사고들을. 문제야, 네, 뭐 네. 주인종 소리, 맞습니다.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다음에 그렇지. 패티캣에서도 이제 엘리베이터 탔을 때도 지점이라든지 뭐 싫어하는 분들이 굉장히들 많잖아요. 네. 이럴 때 올바르게 걔들이 케어가 가능하고 옆에서 차분하게 있고 말을 듣기 시작을 하면 벌써 많은 비반려인들이 보는 시각은 또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 예절 교육을 잘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죠. 공존하기 그렇군요.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문화의 변화. 네. 그 문화의 변화에 대해서 잘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이게 예전에 저희들 말 그대로 집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마당에서 집 지키는 용도로 이렇게 맞아요. 이게 같이 했던 기르던 강아지라면 했었죠. 지금은 그야말로 가족처럼 가족이죠. 반려견으로서 동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고 네. 확실하게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맞아요. 그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근데 저는 요즘에 유모차, 개모차라고 하죠. 그거를 맞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교수님 방금 나란히 걷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유모차를 사용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유모차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이제 권장을 많이 합니다. 권장을 그래요, 많이 하는데 선생님? 예. 목적이 정확하죠. 무조건 반려견들을 유모차에 태우라는 것이 아니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노령견, 그렇죠. 또 작은 맞아. 아픈 아이, 네. 그다음에 작은 아이들, 예. 그게 목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요즘 같으면 박람회나 많은 공간 이제 예를 들어서 시장 같은 데를 많이 가잖아요. 네. 네. 여러 마리가 있을 때 그냥 니드줄을 길게 다니는 것보다는 그럴 때 이제 복잡한 환경 속에서는 유모차를 태우는 것이 오히려 반려견들에게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죠. 도움이 됩니다. 대신에 건강한 아이들, 컨트롤 가능한 아이들은 걷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걷고 보호자 함께 걸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또 요즘은 이런 분들이 또 많죠.
안고 다니시는 분, 네, 맞아요. 업고 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럴 때 걔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뭐 아프다, 그다음에 사회성 교육이 전혀 안 돼가지고 바닥에 내리면 너무 예민하다. 네. 뭐 이럴 때는 안을 수도 있고 업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걔 스스로가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우선적으로 시켜주면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로 하다. 무조건적으로 유모차에 이렇게 그래, 태우는 건 태우는 아니다. 안 좋다. 그쵸. 안 좋을 수도 있다는 네. 말씀이죠. 근데 또 교육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많은 예. 분들이 이제 간식 같은 거 줄 때 개인기 같은 거 많이 시키시잖아요. 맞아요. 뭐 네네. 코, 손, 뭐 발 이런 거 많이 시키는데 네. 어떤 분은 보니까 아 우리 애는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런 거 안 시킬 거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가 맞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반려견도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들과 많은 교감과 소통을 하죠. 교육이 안 된 것보다는 안 하는 것보다는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오히려 좋아요. 아 이런 것도 교육의 일환이다. 그쵸. 자기 개발이고 오. 이런 교육을 시키면서 걔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인지 능력들이 굉장히 인지 능력이 발달이 됩니다. 그다음에 올바른 행동을 하고 내가 원했다고 손해서 주죠. 예. 그냥 행복 지수는 높아져요, 낮아져요? 낮아지지 않나요? 높아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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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대한 보상이 오잖아요. 아니 왜 통제당하는 기분이 들까봐. 자, 아니 적절한 보상이 없었나 봐요, 재환 씨. 통제당하는 기분이 들까봐 걔가. 네, 이런 교육을 하나하나 시켜준다라는 것은 이제 교감하는 데에서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교감도 하기도 돼요. 하지만 훈련 교육을 한 단계 한 단계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네. 강제성을 떼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 좋아하는 것을 오히려 걔들이 얻고 그 네. 행동에 옮겨지면 보호자는 그 행복 지수는 높아져. 네. 높아지면 우리 아이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더 많다라는 거죠. 야 이게 정말 끝없는 공부가 그러니까요. 필요하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데 저도 뭐 키운 지 오래됐고 네. 뭐 재환 씨는 비반려인이기도 하지만 우리 같이 이렇게 비반려인도 지켜야 될 패티켓이 또 따로 있습니까? 선생님? 물론 많이 있죠. 이제 예. 패티켓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을 기르시는 분도 패티켓에 대한 중요성이 필요하지만 네. 비반려인 분들도 함께 지켜주셔야지 이 문화가 성장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산책할 때 왜 강아지를 왜 데리고 왔냐, 좀 큰 게 데리고 왜 입마개를 착용 안 했냐, 어디 사람이 있는 데를 왜 데리고 오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감정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이 감정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반려동물 때문에 또 사람의 감정이 또 건드려지면 이 서로 간의 갈등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이런 문화를 반려견을 기르시는 분들도 이제 패티켓 문화에 대한 인식들이 바뀌어지면서 산책도 올바르게 시켜주고 엘리베이터 예절 교육도 시키고 산책에 될 수 있는 공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도 하나씩 지키려고 노력들 많이 하시니까요. 비반려인 분들도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시고 함께 공존하는 문화. 이 반려동물은 앞으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네. 없을래 없을 수가 그렇죠. 없거든요. 점점 함께 할 수가 없기 맞아요. 때문에 공존하는 문화에서는 함께 지키기 위해 서로 양보를 조금씩 해줘 가면은 패티켓, 에티켓 문화가 성숙하게 자리 잡을 수가 있겠죠. 네. 아까 교수님 저 대기실에서 여쭤보니까 개를 저 강아지 7마리를 키우신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럼 집에서 같이 7마리 앉혀놓고 같이 교육을 빵 이런 거 하십니까? 저도 이제 처음 예전에 네. 반려견 키웠는데 내가 저의 개로 입양을 하면 예. 데려오면 훈련 정말 잘 시켰습니다. 뭐 예전에는? 앉아 엎드려 기다려 하다못해 뭐 바구니 무는 거 빵야 굴러 차례 뭐 이거 다 시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어. 가장 우리 일상 생활 속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교육만 시키지 더 많은 걸 시키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목적성을 가지고 교육을 하거든요. 네. 어떻게는 가정견을 키울 때는 그냥 대소변 잘 가리고 그냥 오늘도 이렇게 정보 또 프로그램이니까요. 같이 한번 따라 볼게요. 네. 따라해 볼게요. 앉아, 앉아. 앉아. 엎드려, 엎드려. 기다려, 기다려.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옆에, 옆에 하우스. 하우스. 이 6가지 동작만 정확하게 시켜주시면 오늘 많은 반려견들이 문제견이 되지 않아요. 오. 아 이게 가장 중요하군요. 하우스는 그쵸. 뭡니까? 집에 집에 들어가라는 들어가는 그 거예요, 얘기. 그렇죠. 집에 들어가서 자기 공간에 그건 또 차분하게 영어로 기다릴 이렇게 수 있는 하네요. 거. 하우스. 네. 하우스. 그다음에 그렇죠. 집 이렇게 마지막 이제 사회성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 사회화 과정에서 사회성 교육이라 해서 이제 사회성 크게 4가지인데 환경, 네. 동족, 사람, 소리 이 4가지의 좋은 기억을 저 강아지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면 예. 일상 생활 속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네. 교수님께서는 그동안 수많은 문제견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만나셨겠죠.
정말 기억에 남는 참 말 안 듣는 개 궁금합니다. 뭐 어떤 개가 가장 심한 기억, 케이스로 하나. 네, 정말 와 이게 과연 고쳐질까 할 정도로 나도 얘는 좀 어렵다. 진짜 이거네. 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아 물론 있죠. 신나게 한 10가지 이상을 그냥 힘들어서 가르쳐 놓으면 다음날 다 잊어버리고. 그러면 그 개는 머리가 좀 나쁜 거예요. 네, 우리 그 인성이 나쁘다기보다. 반려견도 머리가 좋은 아이가 있고 하나를 가르쳐주면 2가지를 배우는 아이들과 아, 그냥 있는 똑같구나. 너무 슬프다. 2~3가지를 신나게 열심히 가르쳐주면 다음날 되면 다 잊어버리는 아이들도 아, 있고. 교수님 아. 또 궁금한데. 마음이 나쁜 아이는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도 착한 뜻대로 안 되는 아이인데. 거죠. 착한데 네, 아니 제가 노래를 열심히 저 자전안을 가르쳤거든요. 기억을 못해요. 기억. 교수님 여기다가 갖다 붙이시면 어떡해요? 아니 노래를 그렇게 가르쳐줬는데도 예, 주인님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주인님. 그 교수님 그럼 종마다 그 말을 잘 알아듣는 친구가 있고 아닌 친구가 있나요? 지능이 좀 높고 낮은 네, 친구들이 지능지수 있어요. 우리 반려견들 지능지수들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기도 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지능이 낮다 하더라도 교육은 다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지능지수가 너무 높다라는 게 이제 푸들, 뭐 보도콜리, 뭐 세퍼츠 이런 아이들이 똑똑한 굉장히 영리하고요. 대체적으로 단두종, 입술이 짧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시추 이런 애들. 그렇죠. 시추, 퍼거 이런 아이들이 조금 떨어지긴 해요. 떨어져요? 그래도 괜히 교육을 미안하네. 시키면 다 따라온다라는 거. 아니 저는 진짜 실제로 굉장히 궁금했던 게 많은 분들이 이제 강아지들이 하와와 막 이렇게 지저대면 저 주인이 싸나워서 개도 싸납다 이렇게 주인 닮았어. 개를 주인 닮는다. 실제로 저 봐라 주인이 순하니까 개도 얌전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교수님 보시기에 개가 주인을 따라가는지도 궁금해요. 성격을. 개도 사람 주인을 닮는다 소리 많이 들어보죠. 네. 그다음에 성격도 똑같다고 하죠. 따라 배웁니다. 어우 맞는 소리네요. 네네. 그래서 보통 반려견 입양했을 때도 자기 스타일이거든. 성격에 따라서 반려견을 입양하고 생긴 거에 따라서 입양하기 때문에 굉장히 진짜요? 닮는다고 끌리는 하고요. 거죠. 닮은 사람한테 우리 끌리듯이. 교수님 집 강아지들은 순한가요? 좀 굉장히 순하죠. 할 말이 없네. 저는 정은혜 아나운서 강아지 못 봤지만 네. 대충 알 것 같네요. 저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혹시 술 좋아하지 않아요? 강아지가요? 아 그럼 이제 반려견 좀 저는 착하게 좋아하시는 되려면 거예요. 네. 주인부터 조금 성격을 고쳐야 되는 부분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재미난 유형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저희 삼척에 예전의 기억인데 제가 어디 갈 때마다 그 2분의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예, 예. 한 분은 주유소를 하다 보니까 사나운 개를 길러야 돼요. 그렇죠. 주유소를 지켜야 되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노트바일러, 도베르만, 세파트를 입양을 시켜놨는데 주인 보호자님 맨날 가서 아이고 내 새끼 맨날 이쁘다 하니까 사람 보고 다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집에 가면 또 그분은 사냥을 좋아하다 보니까 라브라도, 골든 레트리버, 포인터 이런 개들을 순한 애들인데. 순한 애들 기르는데 그분의 성격은 이놈의 새끼 뭐가 억양 자체가 와일드해요. 그렇게 하니까. 와일드하다 보니까 개들이 경비견이 돼버려요. 바뀌었구나 또 이게 어떻게 네, 보면. 그렇죠. 그래서 보호자님들의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서 개들도 이제 바뀐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온 이야기.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딱 근데 맞네요. 사실은 이제 강아지를 교육하기가 더 쉬울 수도 있는 게 보호자 교육이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저희가 네. 이제 한 30여 년 동안 이제 교육을 하다 보니까 네. 저희 반려견 교육하기는 실질적으로 힘들다고 얘기 안 해요. 예. 그래요. 힘들다고 얘기 안 하는데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보호자님들이 그게 더 바뀌지 힘들 않습니다. 거야.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보호자님을 성향을 바꾸기가 정말 그게 진짜 어려운 어려울 거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겠네요. 이제 교육할 때 이제 앞으로도 지금 이 전문 대학에서 이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들 나오잖아요. 네. 저희도 항상 공부를 할 때 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사람 심리학부터 배워가지고 사람들 변화시키는 걸 먼저 그 정도로 이게 어려운 부분이군요. 네. 보호자님이 딱 바뀌어서 보호자님이 정확하게 해주면 우리 반려견도 굉장히 빨리 바뀌거든요. 아이고. 근데 반려견을 교육을 시켜놓고 보호자가 교육이 제대로 안 안 됐을 되면 때 다시 서로 돌아가고. 원위치가 되버립니다. 아, 사람이 조금 더 복잡하지 않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알고 봤더니 예. 왕왕왕 짖었던 그 집 개는 죄가 없다. 그렇지. 주인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 그러네요. 예. 오늘 확실히 강의를 듣고 나니까 네. 이해가 더 잘 되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던 거
잘 이해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전국에 바른 산책 문화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반려인 분들이 올바른 산책 문화를 만들어서 지자체와 함께 같이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 이제 반려동물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들 많이들 인식들이 많은 변화가 시작이 됐거든요. 네. 또 역시 마찬가지 지자체에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 반려인 분들이 실질적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거든요. 네. 이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서 올바른 에티켓 문화를 같이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동참과 응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강아지는 인간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이 올바르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속에서 모두가 다 행복하자는 의미로 저희 한번 노래 불러볼까요? 선생님 어떤 노래 좋을까요? 제가 또 무슨 노래 할까 하다가 예. 천년지기 괜찮네. 같이 아름다운 동행을 오래 하자는 와우. 뜻으로. 근데 이제 자잔 아나운서가 이 노래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요? 수업을 했는데도. 이거 저번에 했잖아요. 그 사- 머리가 좀 그- 나쁜. 같이 한번 불러봅니까? 알겠습니다. 피아노 쌤 갈까요? 하나, 둘, 같이. 하나, 둘, 셋. 내가 지쳐, 있을 때 내가 울고 있을 위로가 되어준 친구 너는 나의 힘이야. 너는 나의 힘이야. 너는 나의 보배야. 천년지기 천년지기 나의 벗이야. 친구야. 친구야 우리 우정의 잔을 높이 들어. 높이 들어 건배를 하자. 같은 배를 같은 배를 함께 타고 떠나는 인생길. 네가 있어 네가 있어 외롭지 않아. 넌 정말 좋은 친구. 넌 정말 좋은 친구야. 우후! 박수. 좋은 친구. 자, 이렇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욱더 재밌는 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후. 한 번 더 부를까요? 친구야 우리 우정의 잔을 높이 들어. 높이 들어 건배를 하자. 하야. 같은 배를 함께 타고 떠나는 인생길. 네가 있어. 네가 있어 외롭지 않아. 넌 정말